주말 동안에 우리가 기대했던 협상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는 빅 이벤트를 소화하는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다수의 대기업들 실적이 나오고요. FOMC 금리 결정, BOJ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과제,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까지 세 가지 과제를 다 소화하면서 다시 한번 6,500선에 안착할 수 있을까요? 최고치 릴레이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4월 말 주간 출발합니다. 개장 앞두고 지금 프리마켓 시세 움직임 체크해 보시죠. 대다수 양전하면서 분위기가 조금 더 살아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상승, 삼성전자의 약세로 출발을 한 장인데요. 지금 삼성전자는 보합권 전환 움직임 나오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지난 금요일에 정규장의 하락 그리고 애프터마켓의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오늘 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2%까지 탄력을 받아가며 124만 원 그 위쪽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탄산 리튬 가격의 강세 움직임, 앨범알은 빠졌지만 오늘 2차 전지 쪽으로 에코프로 그룹주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와 LG엔솔의 확정 실적 이번 주에 앞두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도 1.56% 살아나는 기조 보이고 있고요. 로봇과 함께 볼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3.4%까지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까지 움직임으로 가겠습니다. 바이오단에서는 ABL 바이오가 3.6%가량의 강세로 이어지고 있고요. 여전히 기술 이전 모멘텀을 갖고 있는 쪽이 확실히 더 강하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리노공업의 경우에는 지금 최대 주주의 다음 달부터 시작될 700만 주의 주식 처분 내용과 함께 지난 금요일에 애프터마켓에 10% 급락이 나왔고요. 현재 프리마켓에서도 8%의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오늘도 추가 강세가 이어집니다. 자, 거래량 상위 쪽으로는 실적 전망 좋다라는 리포트 나온 동국제강이 두 자릿수의 급등을 보이면서 지난주에도 굉장히 작은 종목들 호실적 뷰 나오며 유니드 같은 종목들이 날아올랐는데요. 오늘 제강주 안에서 동국제강 날아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인텔의 CPU 품기와 함께 지금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파운드리와 관련된 수혜주들도 소부장단 안에서 강세 움직임 이어집니다. 그리고 원전, 전력, 이렇게 조선 엔진까지 AI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의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요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자, 2차 협상 이번 주에는 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2차 협상과 관련돼서 이번 주에 변곡점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달 그러니까 28일부터 29일 정도 즈음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28일에 이제 이란 의회에 승인 없이 전쟁을 발발했던 시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60일의 데드라인이 이번 달 4월 28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2차 협상과 관련된 구도가 나와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이 하루 만에 협상이 무산되고 나서 다시 파키스탄으로 재방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종전 조건을 전달하기로 했고 전달하기 위해 갔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졌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파키스탄의 협상단을 보내지 않았다. 2차 협상이 무산된 배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원하면 지금 내부 분열 때문에 이란 안에서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조금은 다른 조건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협상의 불씨는 살아있다는 점이 외신에서 조명하고 있는 긍정 포인트고요. 지금 WTI의 경우에는 96달러까지 올라서면서 아시아 거래에서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시장에는 사실 민감도가 많이 낮아져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WTI, 브렌트유 같이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협상과 관련돼서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일까요? 잘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까지 글로벌 증시는 사상 최고치 랠리를 보였고요. 나스닥 S&P 500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500선 돌파, 코스피도 주간 단위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보여줬었던 코스닥의 랠리도 이제 1,200선까지 돌파하면서 이번 주에는 지수가 쉴 때 계속적으로 코스닥이 최고치까지 1,215포인트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가 기대감 자아내고 있는 부분이고요. 대만은 영국의 시총을 넘어서서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의 이 최고치 랠리 오늘 그리고 이번 주까지 계속 바톤 터치가 이어질 수 있을지 보셔야겠고요. 그 바톤을 받아갈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기대감은 매크로적으로 2차 협상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금리 동결과 함께 이번 주에 파월 의장의 마지막 이 FOMC 회의가 열리게 될 텐데 아마도 마지막이겠죠. 이와 관련돼서 향후 어떤 전망이 나올지 또 캐비넛이 이제 지명자와 관련된 변동성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에서
관련해서 아직까지 안도할 만한 매크로 내용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끈은 바로 펀더멘털인데요. 이번 1분기 실적 대다수의 발표가 이번 주에 소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조선주 하나오션 이번 주 오늘입니다. 그리고 HD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화학주들도 대거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전력기기 상당히 좋은 성적표를 내놓고 있는데요. 화요일에 HD 현대일렉트릭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노동절로 인해서 우리 시장은 쉬어가게 되는데요. 이를 앞두고 실적 발표되는 족족 이 성과와 함께 또 빅테크의 캐펙스 투자 발표와 함께 시장이 6,500에 안착할 수 있을까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500선을 돌파서면서 그리고 나스닥도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꾸준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지수가 강한 상승 움직임을 나타낼 때 어떤 테마나 섹터 혹은 대장 종목들을 추적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현재 나스닥과 필반의 주인공은 단연 인텔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데요. 인텔의 이번 실적 발표는 전체적으로 S&P, 나스닥 전체 시장 분위기 안에서 주인공 역할을 해줬습니다. 이번에 데이터 센터 안에서의 CPU의 비율, 그러니까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2분기 가이던스, 다음 분기까지도 꽤 장사 잘할 것 같다라는 자신감을 비췄기 때문입니다. 인텔은 2000년 이래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82달러라는 새로운 숫자를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됐습니다. 닷컴 버블 이래로 마주하는 80달러라는 숫자. 그러면 그 CPU의 중요도는 왜 중요해졌을까요? 높아졌을까요? 바로 이 생성형 AI 챗봇 시대 때에는 GPU가 훨씬 더 중요했다면 에이전틱 AI로 돌아서면서 또 토큰이 중요해지면서 CPU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증권사에서는 뽑고 있고요. 최소 기존에는 4배 정도에서 8배까지 CPU가 더 많이 쓰인다. 계속해서 우리가 반도체를 추적하면서 어떤 부품 하나, 칩 하나, 메모리가 기존보다 2배 정도 늘어나서 필요하다. 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품귀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겠구나로 이어지죠. 그런데 공급이 빠르게 늘 수 있다면 아마 이 쇼티지도 크게 가격 상승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특성상 TSMC의 선단 공정이나 패키징 감안해 봤을 때 이전에 GPU와 모바일 AP 수요로 이쪽이 다 찬 겁니다. 그래서 CPU 쪽으로 당장은 늘리기가 어렵다는 점, 공급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 높은 수요를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점이 CPU가 당분간 공급 병목 현상에 있어서 지속될 가능성을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수혜를 받을까요? 지금 당장 서버 CPU를 설계하거나 만드는 AMD나 인텔 같은 기업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다만 CPU의 수급이 타이트화 됐을 때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보자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메모리 기업과 함께 지금 FCBGA 관련해서 기판 쪽으로 또 패키징 관련해서 삼성전기와 대덕전자의 중요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앞서 프리마켓 시세에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매우 뜨겁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으로 맞춤형 파운드리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와 가온칩스 같은 종목들, 디자인하우스와 에이직 관련한 종목들의 중요도가 같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 전략 여쭤보죠. 결국은 반도체가 중심을 잡아가고요. 이를 자극하는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종목들, 결국 에너지가 되겠죠. 지금 조선 그리고 원전, 전력 모두 다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드렸던 내용이고요. 핀란드의 바르질라가 미국의 데이터 센터 수주 따냈고요. 우리 현대중공업도 데이터 센터 수주 따내면서 이제 선박 엔진과 관련된 종목들은 AI 밸류체인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지난주에 신고가를 뚫어냈어요. 엔진 사업부 힘센 고유 라이센스 보유와 함께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예상고가까지도 신고가 나올 거로 보이고요. HD 현대마린솔루션도 이제 역사적 고점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돌파할지 여부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한화엔진이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SK증권에서 미국 데이터 센터의 4행정 엔진 수주 나올 것이다. 이것을 전망하면서 밸류에이션 주며 10만 원까지 높여 잡는다라는 내용 전해졌습니다. 8만 원 아래에서 지난 종가가 형성됐거든요. 아직까지 업사이드가 남아 있습니다. 새롭게 이렇게 밸류체인으로 들어서게 된 종목들의 프리미엄 전략까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죠. 바로 넘어가서 이번엔 리포트 내용 서한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당일 리포트로 추가 힌트 챙겨보겠습니다. 앞서 짚었던 이 전력망 병목으로 구조적 문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력 설비에 대한 관심도가 뜨거운데요. 오늘 500만 원 보고서까지 나온 효성중공업, 저는 가장 또 빠른 보고서를 내놓은 대신증권에서 한번 점검해보도록 할게요. 480만 원까지 올려 잡았고요. 지난 금요일 장외에서 호실적 발표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1,523억 원이었고요. 매출 2연분 감안 시 컨센을 부합했다라는 평가, 무엇보다 수주 잔고 15조 원을 높게 평가하며 올 1분기에만 4조 원 규모의 신규 수주를 따냈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한타에서도 오늘 앞으로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다라며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으로 500만 원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강세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전력난에 조선에도 엔진 쪽에 대해서 AI 모멘텀이 붙었습니다. 현대 마린솔루션의 보고서를 통해서 모멘텀 점검해보도록 할게요. 하나증권에서는 데이터 센터까지 이 확대되는 사업 영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TP 33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먼저 1분기 영업이익 컨센을 부합할 전망이고요. AM솔루션 최대 매출과 엔진도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최근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모멘텀, 2029년부터 반영될 전망으로 앞으로에 대한 동력이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조선업에 대한 AI 확장 기대감 이미 선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대한 추가 흐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 쪽에 대한 흐름, 인텔의 어닝서프로 기대감을 높여가는 쪽 이스페타시스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서 투자 포인트 점검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상상인 증권에서는 실적에 대한 전망 점검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수요 구체화 그리고 영업 레버리지를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18만 원으로 TP를 높여 잡았습니다. 1분기 컨센 부합하는 실적 전망했고요. 다만 캐파 확대전으로 매출 성장 속도는 지연될 수 있다는 부분 짚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급 우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800기가 전환 가속에 따른 ASP 추가 상승 여력이 증설 계획과 함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며 역시나 가이던스 쪽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 잡았습니다. 매분기 증익기대 상방을 어디까지 열어둘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죠. 역시나 상승 출발 예상 중이네요. 이렇게 당일 리포트를 통해서 시장 힌트 챙겨봤습니다. 네. 호가 확인하겠습니다. 6,557이 우리가 봤던 최고가인데요. 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6,566선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수가 더 강하네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태성 ISF 본부장,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충원 대표님, 반도체가 이끌고 또 데이터 센터 관련한 종목들이 날아갑니다. 일단 인텔의 CPU 품기로 지금 반도체 새 사이클이 돈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대표님이 가장 주목하시는 종목 어딘가요? 일단 박스권을 드디어 상단을 향해 신고가를 얼마 남지 않은 엔비디아, 그리고 신고가를 돌파한 마이크론, 그리고 30년 내 최대 상승률을 기록한 인텔,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근에는 오늘도 효성중공업이 10%대 대체거래소 급등이 나오고, 그 다음을 잇는 게 조선주들이 안 그래도 수출 잘 나온다, 실적 좋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슈가 붙었는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기존의 주 전원인 가스터빈 공급이 따라가지를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박이나 육상 발전에서 썼었던 중속 엔진이 또 부각을 받으면서 지금 대체거래소에서 하나 엔진 6.8%, STX 엔진도 6%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단기적으로는 STX 엔진이나 이제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이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단기간에 모멘텀이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는 이미 글로벌 엔진사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발전용 엔진을 납품을 해왔기 때문인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변압기 관련주들도 보면은 갔다가 좀 쉬어갔다가 이렇게 급등하는 이러한 경향들이 최근에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엔진 업체들도 한 번쯤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진주를 보고 계시군요. 그럼 그 중심이 되는 반도체 얘기 한 번 더 여쭤보죠. 김태성 본부장님, 관련해서요. 사실 반도체 최근에 계속 짚어주셨던 쪽 많은데
어때요? 여기서 조금 더 확산시켜서 종목들을 더 볼 필요가 있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인텔에 집중을 하신다라고 하면 인텔과 아무래도 연관성이 있는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네. 같고요. 지금 범용성의 GPU에 지금 인텔이 말하는 지금 CPU에 대한 어떤 성장 가능성이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숫자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을 해보면 이 모든 것들이 어디 위에 지금 얹혀져 있느냐 결국엔 FCBGA 기판 쪽이거든요. 그러면 기판 쪽은 여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는 지금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높아진 가격 일단 바로 갈 거냐 아니면 쉬었다 가는데 그 쉬어감을 어디까지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느냐 이 고민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저는 장비단에서 좀 체크를 해보면 인텔 공급사라고 봤을 때 인텍플레스라고 하는 기업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HPSP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친숙한 기업은 HPSP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상대적으로 지금 낮은 위치에 있기도 하고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건 시가공정 쪽. 그리고 잘 깎아서 잘 세척을 해서 수율을 올리는 쪽에 저는 집중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이번 주는 HPSP를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HPSP 이야기를 하면 예스티하고의 어떤 연결고리 혹은 연관성들을 또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우선 HPSP가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어요. 장비주 기준으로 보더라도 엄청나게 높은 영업이익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라 저는 이번 주에는 HPSP를 한번 더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겠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파운드리 안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덜 갔다가 올라오는 쪽은 가격 메리트가 여전히 있네라는 측면에서 매력도도 같이 봐야 돼요. 파운드리 아니면 IP 쪽에서의 원픽은 저는 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보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다른 코너에서도 한번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 그러니까 디자인 하우스도 디자인 하우스이지만 지금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각자의 칩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지금 많이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지고 오면 IP 고유의 어떤 매출 포인트가 있는 기업은 지금 현재로서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유일해요. 그래서 저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훨씬 더 높여 잡을 수 있는데 임팩트 자체가 지난 금요일날 인텔이 워낙 셌기 때문에 HPSP를 먼저 본 다음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조금 쉬어갈 때 한번 담아보는 게 어떻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장은 너무나 뜨겁고요. 이충원 대표님께 이번에 또 아까 조선 받고 전력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원전 전력, 조선 엔진 다 강하잖아요. 네. 여기서 가장 중요도 있게 봐야 될 쪽. 오늘 효성중공업 너무 뜨거운데요. 네, 일단 효성중공업이 10%대도 신고가를 가면서 오늘 네. 증권가에서 500만 원 정도의 보고서가 예. 나왔는데 결국은 성장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저평가를 이제 내년, 내후년의 실적을 끌어올수록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은 지금은 저평가 국면이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은 이제 수급적인 요소가 아무래도 오늘 더 이렇게 이끌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수급도 눈여겨서 봐야겠습니다. 6,560선 앞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시장. 시총 상위주들도 대다수 뜨겁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찾아보러 떠나셔야겠죠? 기분 좋게 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